진단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참여 늦지 않으셨습니다. 서울전화 02-325국에 82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전화 진단은 서정웅, 정종현 두 분 전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재아재 게시판으로도 계속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코리아스톡 전문가와 함께 게시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종목 진단해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존경하는 전문가님, 매도 시점 좀 꼭 알려주세요. 매수가 88,000원에 95%입니다. 하고 올렸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2주 정도 장안에 화제가 됐던 종목이죠. 특히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인가요? 그 노래로 인해 가지고 빌보드 차트 2위를 차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승률과 수급임을 단기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YG 엔터테인먼트는 후발주 개념입니다. 우리 투자클럽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전부 다 매수해서 단기 2주 정도에 지금 160%가 넘어가는 큰 수익을 주고 있는 DI라는 종목이 지금 대장주 종목입니다. 그 종목은 우리 회원님들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동사 종목이 오늘 단기 너무 급등해서 오늘 하루 DI라는 종목이 급등 절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YG 엔터 후발주 주자도 오늘 좀 주가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매수가도 88,000원이고 상당히 큰 수익이고 또 특히 비중이 9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익을 좀 챙기고 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매도가, 이제부터는 항상 코리아스톡이 말씀드리죠. 이 구간은 뭐냐 하면 신고가고 주봉, 월봉선으로 다 뚫어놓은 구간입니다.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 거기가 매도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여기서 한치 오차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DI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고 매물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매물이 안 나온 다음에 일부 수익을 챙겨놓고 들고 가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세는 큰 대량 매물 쪽보다는 대장주가 지금 DI라는 종목이 지금 큰 대박을 주고 있는 그 DI라는 종목이 오늘 하루시기 때문에 후발주도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 거래가 재개되면 DI가 또 내일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급등이 나오면 YG 엔터도 따라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을 좀 기다리셨다가 상승을 하면 일단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남은 물량을 갖고 좀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익 자체가 후발주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비중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내려도 수익이 좀 반납돼도 아깝고 또 여기서 더 올라가도 좀 더 큰 욕심 나면 정확한 매도 타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가장 안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챙기시던가 아니면 내일 DI의 움직임을 보면서 DI가 내일도 강하다 그러면은 내일 상승을 이용해서 일부 수익을 챙기고 남은 물량을 갖고 DI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매도 시점을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과다한 비중으로 최고점 크게 벌겠다는 생각 쪽보다 항상 분할로 챙기고 또 다른 종목들 챙긴 자금 갖고 저점 매수해놓으면 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런 수익들이 합쳐져 가지고 1년에 여러분 투자 원금 대비 몇 프로를 보냐. 그게 진정한 수익률이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은 대장주가 거래 정지가 묶인 관계로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내일 상승을 이용해서 일부 수익을 챙기시고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YG 엔터테인먼트 DI는 이제 매수의 시점이 아니라 이 수급주들의 대량 매물 그게 어디서 나냐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야 될 구간으로 들어갔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 시총 1조 그리고 1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오늘은 좀 부담감이 느껴지는 모습인데요. 관련된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전문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예, 정종현 전문가님.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성우 하이테. 네. 14,350원에. 네. 20%요. 20%요? 예.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엊그저께 했는데. 네. 사그래서 했더니 떨어져서 좀 그래서요. 잘 사신 건지 좀 걱정이 되셨군요. 예. 네.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수익만 많이 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리실 수 있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 전망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종현입니다. 네, 성우 하이텍을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14,350원, 그리고 비중 20%인데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자동차 완제품하고 부품사들이 사실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엄청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업체군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세종공업이라든가 뭐 한일이화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도를 그려나가고 있는데 완제품 업체군들 같은 경우도 사실 추세를 아직 만들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의 다소간의 주가 탄력도는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시장별로 봤을 때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코스닥은 사실상 뭐 엔터테인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게임, 음원 이렇게 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오락 문화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이라고 해서 잘 갈 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면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가 완제품 업체군들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실적 대비로 봤을 때 PER 같은 경우가 오히려 10배 미만의 저평가돼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많이 취급을 받고 있고요. 더불어서 올해 뭐 상반기 중에 있어서의 기관성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주가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저점을 높여놓은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비교적 안전 사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흐름에서 차트상에 보시면 조금 이제 뭐라 할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찾았던 가격대, 즉 14,500원권역에 임박하는 가격대를 보시면 올해 연초 이제 지난해 연말 이제 급락 이후에 번번이 지금 대밀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올해 2, 3월 달에 14,500원권하고 6월 달에 14,500원권역 그리고 최근에 9월 초반하고 이제 매사졌던 얼마 전에 주가 동향에서 한 번씩 걸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라인대가 돌파가 돼야 주가의 어떤 탄력도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 뭐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로 인한 국내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수혜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양호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현재 구간대에서는 조금 들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주가 탄력도가 단기적으로 아주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4,500원권역 현재 모아놓았던 메이저들의 어떤 수만 놓고 본다라면은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지만 한 번 대밀렸다가 눌리는 그런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한 2주간은 조금 정체 국면을 보였던 만큼 아마도 10월 중순 때까지는 뭐 14,000원권역을 잠깐 하향 이탈하는 조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좀 보여지고요. 궁극적으로 14,500원권역을 상향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은 아무래도 10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돌파 시에는 윗방향 쪽으로 매물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6,000원대권역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갖고 보시면은 분명히 수율을 거두고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여지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빠른 시일 내에 급등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면 수익 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코리아스톡 전문가님. 네, 다음 종목은 포메탈이라는 종목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매수가가 13,800원에 비중 30%. 오늘 13,800원에 매수했는데 갑자기 무상증자 공시가 떴어요. 호재인지 악재인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무상증자는 먼저 궁금해하시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지금 그 뉴스가 뜬다면 악재 쪽보다는 호재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십니다. 차후에 무상증자를 실시한 다음에 그 매물이 나올 때는 그때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기대감을 많이 불어일으키기 때문에 호재로 보시면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DC를 해서 좀 싸게 사는 권리지만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공짜로 주식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는 무상증자가 나오면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좀 크고 유상증자가 나오면 좀 하락하는 경향이 좀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재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무상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메탈이라는 동사의 주가는 우리 시장의 매수가 근처 13,800원에서 움직이고 있죠. 급등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우리 시장에서 무상증자를 공시를 보고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첫째,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밑에 있는 상태에서 호재 뉴스가 나온 게 아니고 주가가 단기 저점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좋은 뉴스의 약발이 지금 안 먹히고 있다. 그게 관점입니다. 그리고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10,000원서부터 좀 단기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면서 매도 구간으로 진입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즉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가격이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에다 팔아야 되는 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아까 보니까 포메이터가 30%인데 이런 구간에서 30%는 자칫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차익 매물이 없다 하더라도 주가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2,000원 정도까지만 하락을 시킨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물시장이 매수가 근처니까 전량 매도하시고 한번 눌림목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던가요.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10% 정도만 사시고 그 물량 그대로 상승을 기대해 보시고 만일에 조정이 나온다면 20% 정도 갖고는 더 저점 매수해가지고 매수 단가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흐름이 오늘 무상증자 뉴스도 아직까지 큰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주가가 지금 10,000원대에서 집중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죠. 주가가 지금 앞정고점이죠. 13,800원 여기에 진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가 매수 때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즉 좀 쉽게 말씀드리면 물려있던 매수자들이 이제 매수가 근처 본전 가격에 팔기 바쁩니다. 그 물량을 이 수급주들이 강하게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에 대해서 주가는 강하게 뚫고 올라가냐 아니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냐 그 갈림길 변곡점에 접어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특히 비중 많이 공격적인 매수는 절대 삼가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동사 종목만 그런 게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활용하셔도 주식시장에서 추격 매수해가지고 고생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코리아스톡이 말씀드리는 건 쌀 때 밑에 있는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가면 항상 즐겁게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수익 챙기는 그거를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메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량 매도를 해버리시던가 아니면 입질 매수 개념 한 10% 비중을 매수하신 상태에서 조정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권해드리고 이 구간에서의 매수는 조금 올바른 매수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메탈 이 공시가 나오자 장중에 3%대로 오르다가 지금은 또 약세 전환한 상태인데요. 1대1 무증이고 다음 달 13일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전략 세우시면 좋겠네요. 전화 받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분 전문가만이 남아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서정훈 전문가님이요. 네, 그렇습니다. 서정훈 전문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LG전자요. LG전자요? 매수가 네네. 비중이요? 85,000원에 한 40%? 네, 85,000원대면 꽤 오래전에 사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손실나고 손절매 못하는데 성격이. 아, 성격상 손절이 좀 힘드시군요. 네, 그래서 손해 여러 종목이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여유 있게 차분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LG전자 언제쯤 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군요. 그게 궁금하고요. 네. 지금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 68,000원 조금 내려오거나 그 선에서 한 20%? 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면 어떨까 그것도 궁금하고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여부와 목표가 함께 살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정훈입니다. 네, LG전자를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85,000원에 40% 비중인데요. 추가적인 하락 시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LG전자는 기업 실적이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다가 이제 올 3분기에는 이제 기업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 주가가 55,000원대에서 거의 한 8만 원 가까이 올라왔었죠.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살짝 이제 조정을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더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LG전자에 현재 놓아져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한 67,000원선, 68,000원선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요.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85,000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손실을 보고 있지만 좀 중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면은 그러니까 올 겨울 지나서 내년까지 가지고 간다면은 충분히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85,000원대 이상에서는 한번 팔고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67,000원 선 부근, 67,000원 선 요 부근이 지금 122평선과
62평선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받는다면 아마 여기가 좀 끝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면은 그때는 한 6만 원 선 초반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서는 한 6만 5천 원은 일단 지켜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 수급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 들어왔던 이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했던 부분이 아직 프로그램 매도세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 눌림목 조정은 122평선과 62평선이 끝나면 한 6만 5천 원 선 정도에서는 마칠 것이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9만 원 선 정도까지 이 종목은 보유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6만 5천 원을 깨지면 매도를 한번 해줘야 되겠지만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의 성향을 본다면은 차라리 6만 5천 원을 깨지고 6만 원 초반 내려오면은 그때 6만 5천 원 깨졌을 때 손절을 하지 마시고 우리 투자자분이라면은 한 6만 원 선 가까이 내려올 때 그때 추가 매수해서 가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기다리시면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좀 올라올 것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꼭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코리아스톡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상승 전환 성공했는데요. 0.06%, 1.16포인트의 소폭 상승으로 1997선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74%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현재는 53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 전략 잘 세우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단기 투자의 진정한